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랑 윤소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현대기아의 정말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왔던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 발표 현장에 있던 그 하이브리드 모형들, 모겁들을 좀 빌려가서 그걸로 촬영을 할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 복잡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네, 요걸 만든 사람은 안경이 만들었어요. 김태현이 옆에서 좀 도와줬고. 너도 같이 했니? 셋이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기에는 좀 더 최적의 모형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 지금까지 현대기아가 사용했던 그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었고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이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바뀐 구조로 인해서 어떤 특장점들이 생겼고 어떤 장점들이 기대가 된다. 사실 저는 이미 차를 다 타봤지만 그 차를 타본 느낌은 엠바고가 내일 풀려요. 내일.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진 말씀을 못 드리고 딱 구조가 어디까지 바뀌었다, 테크데이 때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테크데이 때 제가 직접 가서 궁금한 것들, 여쭤본 것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게 1.6 터보 엔진, 그리고 지금 요 엔진에 P0 모터가 하나 벨트 타입으로 자 이렇게 굉장히 고퀄리티의 댐퍼 풀리는 렌즈캡들을 가지고 구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 벨트는 뭘로 만들었니 이거? 흡음 테이프. 벨트는 흡음 테이프로 만들었어. 편집을 좀 이렇게 해. 편집할 때나 좀 이런 디테일을 좀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빡치네 이것도. 자, 아무튼 기존에 이제 엔진에 붙어있던 이 P0 모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벨트 타입으로 엔진에 이렇게 하나 묶여 있었는데, 요 P0 모터, 기존에 있던 요 P0 모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 처음에 엔진이 시동이 걸릴 때 이제 시동 모터로서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P0 모터가 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옆을 보니까 이 P2 모터가 혼자서 쫄라 돌고 있어. 막 돌면서 이 미션을 통해서 바퀴로 구속력을 막 보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윤성로가 운전을 하다가 악셀을 풀악셀을 빡 밟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깼단 말이야. P0가 엔진을 깨웠어. 자, 그러면 P2는 이미 잘 찍어라 이거. 여기 지금 우리 엔진 클러치도, 네, 이 클러치도 구현을 했거든요. 자, 이 클러치가 막 돌고 있을 거 아니야. P2는 빨리 돌아. 얘는 구동을 이미 속도가 80km야 지금. 막 빨리 돌고 있어. 근데 얘는 이제 막 깼잖아. 900rpm, 800rpm. 자, 그런데 얘가 막 5000rpm으로 막 돌고 얘는 900rpm으로 도는데 이 두 개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두 개가 회전차가 있잖아. 회전차가 이 상태에서 붙어버리니까 붙을 때 충격이 생길 수도 있고, 얘가 슬립이 나면서 동력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클러치는 소모품이에요 사실. 그래서 마모도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들, 특히나 현대기아의 과거에 좀 오래된 초창기 하이브리드들을 보면은 이 클러치들이 항상 말썽이에요. 클러치가 마모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엔진이 켜져가지고 붙였는데 안 붙어. 그럼 어떻게 돼? 언덕길에서 악셀을 밟았는데 동력이 앞으로 안 가고 차가 뒤로 막 밀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현대기아 이제 기존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었는데, 요 이제 P0 모터가 들어오면서 무슨 짓을 하냐? P0 모터가 지금 이쪽에 돌고 있는 요 속도 있죠. 요 속도랑 비슷하게 엔진의 회전 속도를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려가지고 보정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 P0 모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트 모터, 세르모다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클러치 타입으로 갖다 붙이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이제 약점을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모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차를 보정하는 시스템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그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때부터 그 무렵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런데 P0 모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벨트 타입으로 묶여 있고 얘가 시동도 걸어주고 속도 보정도 해주고 하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이 P2 모터, 제대로 이제 모터의 구동력, 전기로 인한 모터의 구동력을 만들어주는 이 모터가 막 구동력을 만들어줄 때 이 엔진이 붙었어. 그럼 이제 엔진 플러스 이 P2 모터 힘이 합해져가지고 이제 합산 출력으로 이제 바퀴로 막 출력을 보내고 있을 때 이 P0도 이 벨트 타입으로 묶여 있으니까 얘도 이때 힘을 같이 보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출력 모터가 두 개였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P0 모터는 구동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존의 이 P0 모터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시동을 걸어준다. 그리고 엔진이 돌아가는 그 힘의 옆에 벨트로 이렇게 빌 붙어가지고 발전을 조금씩 한다. 회생제동은 아니고. 그리고 이 발전하는 거는 사실 기존 내연기관 엔진들에도 이 자리에 알터네이터가 들어가서 원래 다 하는데 그 역할을 그냥 하는 것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현대기아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 이 시스템은 이 P2 모터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혼자 다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P2 모터가 결국에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모드에서 혼자 출력을 다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생제동을 해야 브레이크를 밟는 그 모든 순간에 제동력으로 또 전기를 거꾸로 생산을 해내서 그걸 비축해 놨다가 다시 또 구동하는데 쓸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것도 아닌데 전기를 어디서 생산하겠어? 사실 이거랑 여기 이제 발전용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또 얘가 회생제동까지 혼자서 또 다 담당을 하고 했었던 거죠.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6 터보 요 엔진 자체도 출력에 좀 한계가 있었고 요 P2 모터도 혼자서 너무 많은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존의 현대기아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됐구나 라는 걸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다 이해를 하신 거고 이제 오늘의 본론이죠. 현대기아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는 거니? 네, 바로 오야 이거 너무 아까워. 자, 이제 이 P0 모터를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야, P0 모터를 갖다 버리면은 엔진 시동 어떻게 걸어? 그래서 다른 자리에 더 큰 모터가 하나 들어가는데 바로 짠! 네. 자, 참고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실사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지 아시겠죠? 뭐 적당히 어렵게 생겨야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설명을 하든 그걸 빌려와서 설명을 하든 내가 그걸 빌려와서 설명을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대기아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핵심, 방금처럼 이 P0 모터를 갖다 버리고 이 P0 모터가 하는 역할을 이제 이 자리에서 P1 모터가 대신하게 됐다. 요게 이번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요 이제 엔진도 1.6 터보에서 2.5 터보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이 2.5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압축비가 12.0대 1. 그래서 엄청난 고압축비를 자랑하는 엔진이다. 그래서 효율 면에 있어서 정말 많이 진보된 최신형 엔진이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모터 위치가 P0가 이제 없어지면서 P1으로 옮겨왔다 라는 건데, 자, 이 P1 모터의 핵심은 바로 더 이상 엔진과 붙을 때 벨트 타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붙냐? 이렇게 그냥 찰싹 엔진과 직결되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극찬하는 벤츠의 M256 엔진,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과 미션 사이에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모터가 엔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모터가 엔진을 언제든 시동을 걸었다 뺐다, 그리고 막 고속으로 막 100km, 150km 달리는 와중에도 엔진을 걸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직결로 붙어 있는 큰 모터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얘가 이 P1 모터가 그 비슷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은 벨트로 묶여있지 않고 그냥 직결로 붙어서 훨씬 더 큰 출력을 가진 모터가 지금 여기에 붙어있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떤 장점이 생긴다? 엔진의 시동을 걸 때 더 이상은 벨트로 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빠른, 훨씬 더 직결감 있는 그런 시동이 가능해졌다. 테크데이 가서 비슷한 질문을 좀 하나 했거든요. P0가 P1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얼마나 이질감을 줄일 수 있게 됐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좀 보고 넘어가시죠. 네, 기존 벨트 시스템에서 P0 모터를 제어했다 했을 때 아무래도 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힘듭니다. P0가 아무리 잘 제어를 하더라도. 하지만 현재는 그 엔진과 P1 모터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진 시동이나 아니면 엔진 오프나 이럴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P1 모터가 엔진을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진 시동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엔진 오프할 때도 빨라졌기 때문에 연비 효율만 좋아진 게 아니고 가능성 측면 그런 효과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두 분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P1 모터가 엔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의 속도를 요 모터의 P2 모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동기화하고
굉장히 잘 정밀하게 지어서 클러치를 적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력에 그런 끊어짐 없이 부드럽게 동력들을 연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마찬가지로 P0 모터가 하던 것처럼 얘도 엔진이 돌아가는 힘으로 발전을 하는데 알터네이터 역할을 하는데 얘는 이제 모터 사이즈가 커졌죠. 그리고 뭔가 딱 위치를 보면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P0와는 다르게 구동력까지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P2 모터의 출력 자체가 기존의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야,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데 저기 모터 출력이 똑같으면 저게 말이 되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그냥 배기량만 올려가지고 대충 떼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이 P0가 P1으로 오면서 단순히 사이즈만 커지고 단순히 체결 방식, 단순히 동력을 주고받는 그 연결고리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 구동력을 보조해주는 기능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 P2 미션 요쪽은 똑같아요. 자, 전기 모드로만 가고 있었어. 그래서 요쪽은 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P2 모터만 가지고 이제 전기 모드로 막 이제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로가 또 풀악셀을 딱 했어. 그러면 이제는 P1 모터가 일단 엔진을 깨워요. 야, 일어나. 그런 다음에 얘랑 속도를 또 보정을 해주겠죠. 빨리 돌려. 근데 그 속도 보정해주는 것도 훨씬 더 부드럽고 빨라졌겠죠. 전부 다 분명히 빨라졌겠죠. 힘도 세졌고 직 체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P1이 엔진을 깨우고 RPM을 보정한 다음에 이제 딱 갖다 붙이게 되는데 이 붙이고 난 다음에도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1.6 터보 엔진의 힘 그리고 P2 모터의 힘 이 두 개만 합해서 미션을 통해서 바퀴를 통해서 동력이 전달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엔진의 힘 플러스 P1 모터의 힘 플러스 P2 모터의 힘까지 요 세 개가 합해져서 미션을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팰리세이드에 이제 처음 들어가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가 21인치 휠 기준 4륜 구동 옵션까지 다 넣고 나면 공차 중량이 2.2톤입니다. GV80 3.5 터보 AWD랑 비슷한 무게예요. 그리고 무려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은 거의 뭐 한 400kg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차 중량의 차량을 하이브리드로 구동을 하기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모터의 출력이 이제 하나 더 좀 늘어났다 보니까 처음 딱 악셀에 발을 딱 댔을 때 그 출력도 굉장히 좀 풍부해졌을 뿐 아니라 또 이 2.5 터보가 가지고 있는 요 출력까지 좀 더해져서 진짜 이제 현대가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연료 효율만 좋은 연비만 좋은 하이브리드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고성능 좀 더 고출력 그리고 차가 처음에 재빠르게 출발한 다음에도 출력을 좀 풍부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이제는 좀 재미있는 고급스러운 운전까지 가능한 좀 더 이 비싼 차들에도 좀 더 무거운 차량들에도 대응이 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 P1 모터와 2.5 터보 엔진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다. P0가 없어지고 이리로 온 게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타본 느낌까지 계속 좀 버무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말을 못하니까 이게 미쳐버리겠네 이게 진짜. 자, 근데 뭐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그래 뭐 고출력 알겠어. 모터 힘이 더 세졌네. 그래 다 알겠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테크데이 때 가서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요즘에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그리고 이제 혼다 어코드나 CR-V 같은 차량들을 타보면 진짜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이 경계가 점점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그랑콜레오스 마찬가지고 뭐 혼다의 어코드도 마찬가지고 엔진을 이렇게 클러치로 붙여가지고 바로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구동축으로 바로 보내는 걸 잘 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놔. 이렇게 떨어뜨려둔 상태에서 물론 구조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뜨린 상태에서 엔진이랑 P1 모터만 가지고 둘이서 발전만 해. 막 발전해가지고 얘를 발전기로 써요. 그럼 발전해가지고 여기 배터리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전기를 저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저장한 전기를 가지고 이 P2 모터의 사이즈를 굉장히 출력을 높은 거를 갖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P2 모터가 전기차처럼 차를 굴리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RPM에 따른 연료 효율이 엔진만큼 이렇게 예민하진 않거든요. 엔진은 막 뭐 2000rpm에서 뭐 2500rpm이 뭐 최적의 효율이 나오는 구간이고 막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 레인지가 훨씬 넓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엔진만 가지고 구동력을 보낼 때처럼 이렇게 미션을 다단화해가지고 쪼갤 필요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몇 단을 쓰죠? 3단을 씁니다.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더 엽기적이죠. 미션을 안 씁니다. 그래서 혼다 어코드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미션이 없잖아. 이렇게 80km 밑에서는 얘만 가지고 다 가요. 얘 모터가 사이즈가 엄청 커. 얘 출력이 엄청 커. 그래서 엔진은 계속 80km 밑에서는 발전만 해. 발전만 해서 80km 밑에서는 P2로만 차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동력이 부드럽겠냐고. 거의 전기차야. 그리고 80km가 딱 되는 순간
그때 붙여요. 그리고 어차피 80km대 마지막에 딱 붙으면은 그냥 그 종감속 기압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요즘에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좀 트렌드?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혼다랑 뭐 르노가 엄청난 이쪽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또 뭐 않기 때문에 트렌드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네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차를 타보니까 좀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이제 발표하는 곳에 가서도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네, 그냥 질문 답변을 그대로 지금 보시죠. 혹시 여기서 타 브랜드 언급해도 되나요? 아, 네. 그 특히나 혼다 그리고 이제 르노의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을 보면 하이브리드지만 모터 구동을 통해서 좀 상당 부분 그 구동을 많이 끌어가는 네,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혹시 이번에 이제 발표된 현대차 그룹의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그런 주행이 가능할지 네, 궁금합니다. 그 인플루언서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현대차 그룹 그리고 남양연구소도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EV의 영역 그리고 기존의 이제 기계식 파워트레인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조합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의 포인트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당시 시기, 업체마다의 가지고 있는 기술 리소스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차세 파워트레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개발하게 된 배경은 당사가 이미 풀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볼륨 파워트레인까지 가기 위해서 내침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의 방식을 좀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희 부사장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스템의 경우에는 변속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변속기를 활용하고 또 모터를 활용해서 엔진의 가장 효율이 높은 지점에서 엔진을 운행시키고 여기에서 발생된 기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변환 없이 바퀴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높은 효율로 저희가 발생된 에너지를 바퀴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다시 기계 에너지로, 혹은 배터리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를 개발할 때의 철학은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로 변화된 에너지를 바퀴까지 전달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저희가 연비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파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기자동차 기술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저희가 모터의 효율을 굉장히 높이고 발전기의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개발들을 굉장히 전기자동차 개발을 하면서 많은 기술 개발들을 해왔고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어떤 방식의 더 효율이 높은 방식의 그런 하이브리드 기술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 여러 시장들에서의 상황이라든지 동향들을 보면서 준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내용입니다. 엔진을 가지고 이 모터를 막 움직여가지고 발전을 해. 그런 다음에 이걸 배터리로 옮겨. 그러면 이 와중에 손실이 생긴다. 열 손실이 생긴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 P2 모터 쪽으로 가지고 또 끌고 내려와가지고 동력을 주는 이 사이에 또 손실이 생기고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연료를 써야 된다면 이 연료를 최대한 이 내연기관 자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잘 사용해서 다단화된 미션을 통해서 구동을 하는 게 우리는 연비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연비 테스트도 이제 소렌토와 붙여가지고 다 해본 결과 진짜로 효율이 나쁘지 않은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수치가 얼마다, 소렌토랑 얼마 차이가 났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엠바고에 좀 어긋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꼭 그렇게 직접 테스트해본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다른 경쟁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차 중량이 좀 그나마 비슷한 렉서스 RX500H 2.4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거 얘가 공차 중량이 2150이거든요. 얘가 폭탄 연비가 10이에요. 10. 그리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동일한 4륜으로 했을 때 지금
공차 중량이 2.2톤으로 조금 더 무거운데도 복합 연비가 11.4 나왔거든요. 물론 두 대 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뭐 도심에서 각 여러 가지 상황들의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서 미세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연비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드를 타보고 그랑콜레오스를 타봤을 때 그 파워트레인의 느낌이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무슨 뭐 연료 효율을 보고 그게 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엔진을 발전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엔진을 정말 정숙한 상태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엔진이 지금 돌고 있는지 느낌이 안 날 정도 수준까지 정숙하게 엔진을 돌려서 발전을 부드럽게 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생성된 에너지를 가지고 진짜 전기차처럼 타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또 거기서부터 주는 이 구동력의 부드러움, 이 전기차를 탈 때 또 악셀에 발을 대자마자 나오는 그런 풍부한 출력을 느끼면서 탈 수 있다는 장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게 또 좀 마음에 들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현대기아가 이번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도 그냥 기존과 같은 방식에 우리는 언제든 악셀에 발을 갖다 얹으면 엔진을 깨워서 직접적으로 동력을 사용할 거야 라는 이 컨셉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실망을 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는 거. 네, 요것도 좀 이제 말씀을 한 꼭지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였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엔진을 직결로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연료 효율이 좋다. 뭐 이런 거 인정. 제가 테스트를 해봐도 그런 것 같고 다 좋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고성능을 내면서도 효율을 같이 잡았다라고 하면 또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무엇보다도 차를 타보고 느낌을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이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엠버거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내일은 우리 한국타이어 광고가 올라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엠버거가 내일로 잡혀서 내일 이제 제가 이제 팰리세이드 영상을 바로 올리지 못할 거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기 영상은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올라갈 거고 이제 또 소렌토랑 연비 테스트 비교한 영상도 이제 이번 주에 차근차근 올라갈 거니까 또 영상 계속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현대기아가 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모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난들을 쳤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eRide라는 기능으로 해서 뭐 스포티지, 카니발 이런 데 많이 소개가 됐던 기능들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방지턱을 넘어요. 방지턱을 넘고 나서 앞바퀴가 바닥으로 딱 처박히죠. 처박혔을 때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요 P2 모터를 가지고 출력을 살짝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박혔던 앞바퀴가 살짝 앞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지턱을 넘고 났을 때 피칭을 좀 더 부드럽게 피겠다. 이런 시스템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 방지턱을 피겠다라는 거는 삑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 10번 방지턱 넘으면 이게 제대로 먹힐 때가 한 3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7번 정도는 이게 엇박자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불쾌한 느낌을 막 넘고 나서 막 띠용띠용거리는 이상한 느낌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긴 했지만 이번에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몇 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방금처럼 앞만 눌리는 걸 잡아주는 걸 이제 뭐 피치를 잡아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운스도 잡겠다. 그럼 바운스를 어떻게 잡냐? 자, 차를 이렇게 앞뒤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차는 살짝 가라앉는 효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맨날 테스트하는 그런 고속 범프 만날 때 고속 범프로 인해서 차가 한번 방 떴다. 방 뜨면은 뒷바퀴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뒤쪽으로 당기는 효과를 줌과 동시에 앞바퀴의 토크를 앞쪽으로 줘서 차를 위로 뜬 차를 가라앉히고 거꾸로 차가 아래로 바운스를 이렇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앞뒤 바퀴를 또 이렇게 안쪽으로 줘서 가라앉은 차를 좀 들어 올리겠다.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로직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사실 뭐 1.6 터보 하이브리드에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기능 아닌가 이거. 4륜구동만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꼭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참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오늘 이제 이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제 처음 공개할 수 있는 엠바고가 풀리는 날이기도 했고. 테크데이 때도 그래도 좀 유의미한 답변들을 좀 듣고 왔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차는 또 타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미 다 타봤는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참 아쉽지만 화요일날 내일 모레 영상 잘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영상 올라가면 또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해주셨다면 네, 저희 빠방 아래 다운로드 링크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팰리세이드 방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팰리세이드 얘기하는 방 따로 있거든요. 네, 팰리세이드 관련된 얘기들은 거기 들어오셔서 하셔도 되고 최근에 지금 모터스포츠 방도 하나 만들었어요. 네, M페스티벌 나가고 있으니까 모터스포츠 또 관심 있는 분들 뭐 F1 얘기, 뭐 M페스티벌 얘기 이런 거 하는 또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자유 게시판처럼 쓰는 방도 있으니까 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얘기나 해주셔도 좋고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